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어TV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집합건물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주제는 중간정산한 후 세금계산서 차액 발행하는 내용 실전편입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 이론은 앞전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중복 설명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편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려드리는 거지, 앞에 했던 개념을 다시 설명하면 영상 길어지고 그러면 제가 나눠서 촬영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은 세금계산서가 제2의 고지서가 있죠. 세금계산서를 원래는 한 달 최종 발행된 금액에서 공급가하고 부가세, 비과세를 모두 발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고지서가 맞는지, 이 합계 금액이 고지서와 맞는지 확인하고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입주자 중에 한 분이 중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정산할 때 그 세금계산서도 또 발행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호실이 1월부터 1월 말 발생한 것 중에 1월 1일부터 1월 22일을 중간정산하고 나갔다 갑시다. 그럼 나머지 21일부터 말일 것까지는 새로 들어온 입주자한테 고지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전체 발생한 최종 금액에서 미리 계산한 중간정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게, 이게 바로 집합건물의 또 다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모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그 XP, ERP 모듈로 가면 부가, 부가 처리, 관리비 조회에 들어가시고, 그럼 이와 같은 조건이 뜨면 해당 호실 선택하시고 부가 월 누른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그 해당 호실에 대한 항목별 부가 내역이 뜹니다. 이때 얘를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다음 페이지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 여기에서 프린트 옆에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XPRP 모든 모듈은 내보내기로 각각 변형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산출할 거기 때문에 엑셀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내보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거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입주자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이건 제가 거기다 그냥 글을 친 거예요. 비과세만 따로 발라내려고. 비과세를 발라낸 이유는 전체 부과하는 금액 중에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어요. 근데 과세는 거의 다고 비과세는 일부예요. 그 일부인 금액만 따로 빼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일반관리비 비과세, 청소비 비과세, 건물보험료 비과세입니다. 보험료는 부가세를 붙이면 그 해당하는 건물을 드는 보험을 드는 그 국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되는 경우는 일부러 면세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건물보험료, 수도료, 이런 공과금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비 비과세, 그리고 소독비, 얘도 마찬가지예요. 필수 항목은 거의 다 면세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 장기손 충당금도 비과세인데, 어떤 집합건물은 얘를 과세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문제는 과세로 하는 경우는 그 장기손 충당금에서 실제 비용을 집행해서 업체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만큼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건 적립의 개념이니까 적립하는 거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거는 그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장기손 충당금을 비과세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 이쪽 항목만 쭉 싹 다 더해서 합친 게 요거거든요. 썸으로 보이시죠? 썸 H10에서 J36까지 합하면 46,830원이 이 달에 이 호실의 비과세 발생 금액의 합입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뽑아놓으면 두 번째는 이번 달에 발생된 관리비 총액을 더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원래는 3월 39,330원이 이 중간정산한 이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납부하는 게 맞는데, 원래 발생한 금액은 여기서 차감전인 118,950원을 더 해줘야 실제 발생된 관리비겠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얘를 다시 한번 빼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9,900원, 39,330원 하면 원래 발생한 158,280원이죠. 그죠? 158,280원에서 중간정산한 요거 1일부터 20일 가수금 금액을 뺀 나머지가 39,330원이 이번에 나머지 부과될 관리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기본 패턴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발생된 관리비 총액에서 비과세 비율만 할 거예요. 어디? 이 금액에서 비과세는 발라내는데, 그러면 첫 번째 비와 비율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전체 금액,
여기서부터는 키보드로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비율에서 우리 분수를 개념을 하면 만약에 4개의 조각이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인가요? 제가 색칠한 게. 이 4개의 조각 중에서 이 한 칸의 비율이 분수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얘는 4분의 1이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4분의 1이죠. 4조각 중에 전체 기준 중 주황색의 비율은 4분의 1입니다. 얘를 소수로 하면 1 나누기 4죠. 0.25예요. 이거 둘 다 우리는 뭐라 한다? 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뭐예요? 100분율이에요. 이거 곱하기 100. 25% 100분율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분수도 똑같아요. 곱하기 100 하면 얘도 마찬가지. 이게 날짜로 인식해서 그렇지 숫자로 되는데 얘도 25%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00분율은 25%예요. 100을 기준으로 표현한 게 100분율이고요. 이거는 소수로 표현한 비율이고, 얘는 분수로 표현한 비율입니다. 이거 다 뭐다? 비율들입니다. 이거 다 비율. 표현의 방법들이에요. 뭐다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볼 건데, 이런 개념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번에 전체 발생된 원래는 158,280원 중에 실제 비과세 금액을 얼마나 큰 금액으로 나왔을까? 얘는 뭐냐면 비과세 비율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46,830원을 15,8,280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 식 보시면 보시죠. 파란색을 이 빨간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0.29587. 소수 아래로 제가 하나, 둘, 셋, 넷, 5자리를 표현했어요. 만약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소수점 아래 5자리까지 해주시면 거의 오차가 없어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한 거니까 29.587이에요. 100분율 하면. 이 0.29587이 이번 달에 비과세가 발생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비과세는 실제 이번 39,330원 중에 비과세는 얘하고 당월 부가액에서 이 비율만큼 곱하면 얘가 11,640원이 나머지 1월 21일에서 31일까지 발생할 거의 비과세 비율인 거죠. 이 비율을 곱한 거 39,330원에 이 비율을 곱한 게 즉 이게 비과세로 발생할 계산서 금액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39,330원에서 이 비과세를 뺀 나머지가 과세겠죠. 그래서 요걸 식을 보면 39,330원에서 이 빨간색을 뺍니다. 그러면 과세예요. 자, 이 과세는 뭘로 나눠 있다? 공급가하고 부가세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급가는 이 위에 있는 금액에서 나누기 1점이라면 공급가죠. 35,170원.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얘를 빼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 얘는 39,330원 나머지 금액에서 비과세와 공급가를 뺀 나머지를 제가 식을 넣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파란색에서 자주색하고 보라색을 뺍니다. 그렇게 하면 3, 5, 1, 7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그 나누기 비율하다 보면 짜투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게 부가세로 해서 세금계산서는 35,170원과 2,517원을 더한 여기 보이시죠? 27,97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11,640원은 계산서를 발행해서 이거와 요거 노란색 합친 게 모두 관리비 나머지 금액 39,330원이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행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는 전체 발생한 금액에서 우리가 중간정산한 금액을 항목별로 그러니까 집합건물마다 그 중간정산한 세대의 세금계산서 차익 발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그게 다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해요. 그래서 이게 정리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아파트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설득력은 있어요. 전체 발생한 금액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전출자가 1,300원을 냈어요. 원래는 발생한 금액에서 1,400원 난 20원 하고, 그죠? 25,000원에서 전출자가 25,000원에서 2만원을 내고 왔어요. 그러면 5,000원이면 만약에 얘는 과세, 얘는 비과세로 발행하는 거죠. 이렇게 다 항목별로 나눠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각자 빼고 이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1번이. 왜냐하면 항목별로 계산을 하는 것이 중간정산서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되고 빼고
다시 더해요. 이게 뭐예요? 세근계산서는 세근계산서끼리, 과세는 과세끼리, 비과세는 비과세끼리 또 빼고 더해요.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치잖아요. 그러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5% 가산과 계절별 차등요금 구간제가 바뀌는 시즌이 걸리는 때는 이게 금액이 맞잖아요. 예를 들면 5%는 1억의 5%와 100만 원의 5%와 10만 원의 5%는 금액이 완전 틀립니다. 그죠?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12월, 1월, 2월은 겨울철이니까 그 춘추절기보다 난방비가 거의 3배가 넘게 올라요. 그럼 이 금액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이번에 2024년 7월에 몰래 금액을 확 올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단가가 많이 오릅니다. 이걸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가 맞지 않습니다. 이론상은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 발생한 금액에서 전출한 사람이 금액이 정확하게 그만큼 납부하셨다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측값이잖아요. 실제 정확한 금액을 알고서 계산한 게 아니라 3개월 평균값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맞추기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일수 계산하는 비율 계산으로 과세 비과세를 발생해도 돼요. 이게 그나마 1번보다 2번이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매달 일수가 바뀌어요. 얘도 만약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기본적으로 가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왔는데 전출자 계산을 못하면 그때는 약간 그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아직은 가산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가산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저는 강추해. 이게 그나마 오차가 제일 적어요. 그달의 비과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 비율이 0.29587인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과세를 식을 어떻게 하냐? 비과세는 그달의 관리비 발생 금액에서 비과세를 비율로 놔둡니다. 이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비과세 비율을 했잖아요. 실제 발생한 금액, 요거 총 실제 발생한 금액에서 실제 비과세에 발생한 금액을 나누면 비과세 비율이 나와요. 비과세만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나머지는 과세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는 원래 정상 금액이에요. 그죠? 차감 금액이 아니에요. 요거. 전체의 관리비 실질 발생 금액에서 실질 비과세 부분을 분수로 나누면, 또는 소수로 나눠도 되고, 나누기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 비율을 가지고 관리비, 나머지 관리비, 이제 여기서부터 나머지 관리비예요. 얼마? 요거 39,330원. 이 나머지 관리비에 그 비과세 비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관리비에 비과세 비율 곱하면 그 나머지 관리비 중에 비과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리비에서 비과세 금액 빼면 나머지 과세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는 공급가와 부가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공급가를 나누기 1.1 해서 공급가하고 나머지는 비과세로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리비에서 비과세 빼고 공급가 뺀 나머지는 부가세로 해서 생계산 발행해주면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제가 이제 집합 건물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뺀 나머지는 제가 서류를 보고 나서 다른 단지는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솔직히 질문 받아서 해서 한 4-5군데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보통은 하더라고요. 1할 계산하던가 아니면 항목별로 빼든가.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이 그냥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 이게 손이 더 많이 안 가요. 그래서 제 경험상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좀 사설도 길었고, 어쨌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개념부터 앞에 1탄을 먼저 보고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